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콤비네이션의 약자이고, 그 콤비네이션의 이 C를 가지고 와서 이제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조합을 말하냐 하면은, 요 단어 뜻 그대로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순서를 생각했는 게 순열이죠.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기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열은 서로 다른 행계에서 알개를 택한 뒤에 순서를 생각하여 배열까지 했는데, 이제 배열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1번, 2번, 3번을 뽑거나 2번, 3번, 1번을 이렇게 뽑는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라는 거죠. 근데 순열에서는 이거 서로 다른 거죠.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행계에서 알개를 뽑을 때는 이미 N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어, N개 있는데 이제 R개를 뽑는 게 더 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중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N은 R 이상이고 R은 0 이상이다. 근데 이게 대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냐면은, 만약에 N이 R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 사실 우리 문맥적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N이 R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NCR을 0으로 이제 수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뭐 대학교 과정이니까 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말고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정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을 하면은 우리가 순열이었죠. 맞죠? 순열에서도 N이 R 이상이고 0 이상이었죠, R은. 그런데 우리가 요 순열에서 R개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R개를 뽑아서 R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얘는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서로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R개가 배열되는 경우는 R 팩토리아인데 이걸 한 가지로 봐줘야 되니까 얘는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의 수는 순열의 수에서 R 팩으로 나눠주는, 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의 수 NCR은 순열의 수에서 R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R팩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R개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봐줘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뽑기만 하니까. 맞죠? 뽑기만 하니까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 팩토리아는 요 그대로 있고 얘가 요 그대로 갖고 NPR은 우리가 요런 공식이었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R팩과 분모에 있는 N-R팩을 한꺼번에 쓰면은 요런 식으로 조합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공식은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또 대학교와 연계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N은 정수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N이 대학교 과정에서는 실수로 확장이 됩니다. 실수로 확장이 되고, 요 R이라는 것은 0 이상이었죠. 기억납니까? 요 R은 0 이상이었죠? 그런데 요 R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 하면은 정수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요 NCR이 실수와 정수로 확장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 발견했냐면 뉴턴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뉴턴의 이항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소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조합의 수는 NCR이고 N이 정수고 R은 0 이상인데 실수와 정수로 확장 가능한 게 바로 대학교 과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을 몇 개로 보는 관점으로 했지만 사실 순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NPR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죠. 맞습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우선 뽑아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 3, 2를 뽑았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순열로 바라본다면 요 한 개를 몇 개로 바라봐야 됩니까? 1, 2, 3, 1, 3, 2, 2, 3, 1, 2, 1, 3, 3, 1, 2, 3, 3, 2, 1 이런 식으로 3팩계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3팩계로 봐줘야 되니까 주어진 뽑은 후에 배열하는 것까지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NPR은 NCR과 R팩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몇 개를 몇 개로 본다라는 아이디어가 계속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개를 몇 개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은 원순열의 수에서도 정해졌죠. 우리가 n개를 한 개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n으로 나눠졌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에서도 같은 거 있는 것들을 내가 한 개로 바라봐 줘야 되니까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줬고, NCR과 NPR의 상호 해석도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조나누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집합과 분할에 대해서도 한번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몇 개를 몇 개로 볼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는 계속 쓰인다라는 거죠.
정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꼭 하도록 하세요. 조합에서 중요 성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증명은 각자 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NCR은 어떻게 되냐면 NCM-R이 됩니다. 그래서 4C3이라는 것은 4C1과 같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 그래서 1에서 R은 1 이상이고 N보다 작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억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억 법칙.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파스칼 삼각형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항계수에서 나올 겁니다. 이항계수.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법칙으로, 하키스틱 법칙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뭔지는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꼭 찾아보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법칙을 설명할 때 요 기억 법칙이 쓰인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은 안 했지만 이 파스칼 삼각형과 하키스틱의 법칙하고 요거 이항계수에 대한 어떤 기억 법칙 요런 것들을, 기억 법칙은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어디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건 어떤 원리가 아니고 그냥 형태거든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 하면은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이다. 요런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내가 R명에게 간식을 주는데 한 명에게만 사탕을 주고 R-한 명에게는 초콜릿을 준다. 그러면 결국 R명에게 간식을 주는 상황은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사항을 잘 기억한 다음에 요 사항을 요 물결 친구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명 중 R명에게 간식을 주는데 한 명에게 사탕을 줘요. 한 명에게 사탕을 주고 그 R명 중에서 이미 사탕을 한 명 받았으니까 그 초콜릿을 받는 사람은 R-한 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N이라는 것은 NC1이 되는 거죠. NC1, N명 중에서 사탕을 받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N명 중에 사탕을 한 명 받았으니까 이제 N-1명 중에서 R-1개의 초콜릿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좌변은 무슨 말이냐면은 N명 중에서 R명에게 간식을 주는데 이미 이제 R명을 뽑아놨어요. 근데 그 R명 중에서 한 명에게만 사탕을 주면은 나머지 N-한 명에게는 R-한 명에게는 자동으로 초콜릿이 가겠죠. 그래서 RC1 곱하기 NCR은 NC1 곱하기 N-1C R-1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했냐 하면은 이미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 등식이. 무섭죠?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다. 이게 하고 뭐하고 유사하냐 하면은 NPR은 N 곱하기 N-P R-1이다. 요거는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통계 파트에서 평균을 증명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요것도 한번 문제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물론 수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 NPR 분수로 고칠 수 있었죠. N-1P, R-1도 분수로 고칠 수 있어서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몇 명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상황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수식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 하면은 요 1이 두 개, 요 1이 두 개, 요 1이 요렇게 두 개 빠지는 걸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통계 파트에서 분산 증명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수능에서 출제된 요 놈을 공부를 잘 해놔야만 나중에 통계 파트에서 평균과 분산에 많은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조합은 우리가 H를 많이 쓰는데 이 H가 왜 H를 쓰냐 하면은 호모지니어스 모노미얼이라고 동차다낭식에서의 H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차다낭식이 뭐냐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동차다낭식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항정리라는 것을 나중에 배울 건데 이 2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니까 이 2가 3으로 될 수도 있고 3이 4, 3항정리, 4항정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다항정리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각 항의 차수의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 해서 xn을 내가 r승을 해요.
요거를 곱셈 정리로 해가지고 분배를 계속 해가지고 어떤 항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만들어냈을 때 그 항들의 차수의 합이 전체 차수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그 정도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P1 더하기 이걸 차수라고 한다면 P1 더하기 P2하고 Pn은 R이라고 했을 때 음아닌 정수해의 개수가 바로 항의 개수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개수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때 그 동차 단항식 H를 갖고 오는 게 중복조합의 수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이제 좀 깊게 공부할 학생들은 하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것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한다. 내가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n과 R의 대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복순위라고 동일하죠. 대신 R은 0 이상이고 n은 0보다 커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서로 다른 세 문자에서 중복을 하고 이제 4개를 뽑아요. 한번 뽑아봅시다. 쌤이 다 뽑아봤어요. AAAA, AAAB, 뭐 AAC, 뭐 쭉 뽑아보니까 몇 개가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개, 15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수학자들이 썼냐 하면은 얘 개수만큼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을 시키니까 개수에는 변함이 없겠죠. 매칭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는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로 하고 이 세 문자의 경계 죄송합니다.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인 거죠. 자, 요 AAA는 문자 4개 적고 경계되는 게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느 거 볼까요? 요거 볼까요?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 하나 적고 경계 하나 있죠. 그럼 이 경계는 다른 문자고요. B. 그다음 이 경계, 그다음에 요거 C니까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A 경계. 그다음 B 와야 되죠. 근데 B 없죠. 경계 하나 더. 그다음에 C 요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요 15개를 얘의 경우로 해서 다시 각색을 해서 문제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요 짝대기와 네 개의 요 색칠된 거를 일렬로 배열만 하면 되겠죠. 맞죠? 일렬로 배열만 하면은 요 짝대기의 왼쪽 부분은 A,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부분은 B, 끝에 있는 부분은 C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개와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6팩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요 2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요 2개는 3 빼기 1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3개인데 경계는 2개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4개 있으면 경계는 3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2개라는 뜻은 n 빼기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자리 n 빼기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4개라는 것은 내가 4개를, R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자리에 R이 들어갑니다. 그럼 6은 요거 2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n-1 플러스 r팩 나누기 r팩에서 n-1팩은 결국에는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중복조합의 수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하 중복조합의 수는 조합으로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부정 방정식의 해액 개수에 활용이 많이 되는데 요게 이제 x1, x2, x3라는 어떤 상자에 여기에는 A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B가 들어가고 여기에 C가 들어가면 총 4개가 나오겠죠.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뽑는다, 중복하여 4개를 뽑으니까 결국에는 요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게 바로 3H, 3H4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과서 66쪽까지 숙제를 해오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문제는 수능에서 꼭 나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조합과 중복조합의 관계 수고하셨습니다.